자, 오늘 11월 10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안 좋으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몸살이 납니다.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 0.72%, 코스닥 1.69%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매크로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2차원지 로봇주 등 기술주들의 낙폭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 역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은행 이자도 비싸진다는 얘기고, 돈 빌리기가 구하기도 힘들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특히 자금 조달이 예민한 기술주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하고 로봇주 등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빠졌고, 사실 기술주뿐만 아니라 일부 테마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락 종목이 오늘 뭐 상승 종목보다 3배가 넘게 많은 상황이었고, 한 800 종목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했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2차원지 투심 아카인 역시 테슬라 하락도 역시 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 급락해도 다음날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 금지 때문에 빠르게 쇼크버링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부정적인 레포트를 쓰면서 2차전지를 누르는 것도 가장 주요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나오자마자 계속 부정적인 레포트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공매도 금지와 연계돼서 나오는 레포트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그 전부터 레포트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그 전에는 안 나오다가 공매도 금지가 기술적으로 되니까 그때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거를 누를 만큼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과거보다 힘이 있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모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장 끝나고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에 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 투기적 공매도만 금지되고 시장 조성적 공매도는 유효합니다. 투기적 공매도라는 거는 그야말로 빌려가지고 이게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려가지고 매도를 치고 나중에 밑에서 받아가지고 갚는, 그게 이제 투기적 공매도인데, 시장 조성적 공매도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ETF가 있어요. 2차원지 ETF가 있습니다. 2차원지 ETF가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누군가 매도를 합니다. 근데 LP라는 게 있잖아요. LP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2000 ETF를 보면은 호가가 다 차 있잖아요. 그게 호가가 차 있는 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호가 차 있는 게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매도 주문이나 매수 주문을 냈을 때 호가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ETF 같은 경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주문을 넣지 않았어도 증권사에서 그걸 맞춰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ETF라는 거는, 그러니까 2차원지가 예를 들어 상승을 한다. 전체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원지 ETF가 예를 들면은 뭐 에코프로, BM, LNF, 뭐 에코프로 세 종목으로만 돼 있다고 예정을 가정을 할게요. 세 종목이 오늘 합쳐가지고 평균 3%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3% 상승을 했으면은 ETF도 자동으로 3% 상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증권사에서 그 LP라는 호가를 넣어가지고 3% 상승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TF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의 호가만으로는 증시 주식의 움직임과 연동되기가 힘들잖아요. 별개의 주식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매수 매도 호가로만 맞춘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도창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에 증권사가 임의로 LP라는 걸 집어 넣어가지고 호가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종하는 자산과 가치를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음, 보시면 일단 오늘 8시 26분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거든요.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원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이후에도 증시 약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은 유동성 공모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공매도 열렸기 때문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글쎄, 저는 지난번에 한번 공매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한번 올라오고 단기적으로 누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누른다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누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그 누른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되고 있던 시절에 비해서는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가니까 공포심도 있고 또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에서 미국 국채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올해 12월에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잖아요. 12월에도 금리 인상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면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릴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그거를 버티기에는 공매도가 없이는 좀 힘든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전면적 공매도 금지까지 되면 정말 시장에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되면은 한국 시장 자체의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려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면적 공매도 금지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장 그 투기적 공매도 금지도 저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밑에서 공매도 그 특히 불법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어 놓고 딱 그 규제를 시행을 하면 되는 건데 만들어 놓지 않고 일단 공매도부터 금지시켜 놓고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가 간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말 투기적 공매도까지 금지를 한다고 하면 이거 ETF 어떻게 할 겁니까? ETF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거 맞추죠? ETF가 결국 자산 가치를 추정해야 되는데 역으로 추정하든 정으로 추정하든 추정해야 되는데 이 괴리율이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어차피 추정이 안 되니까 3%가 올라가면 ETF 3%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주가가 예를 들면은 이 구성 항목이 3% 올라가면 ETF 3% 올라가야 되는데 공매도가 없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혹은 너무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죠. 내려갈 때는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3% 빠졌어요. 그러면 ETF부터 3%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미는 게 공매도거든요. 공매도로 밀어내는 건데 밀리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심하다. 이거 나중에 내년 저처럼 평생 주식시장에 놀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기간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는 거는 단기간에 수급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된다. 특히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이제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할 거면은 전면적 공매도 금지를 할 것처럼만 하고 시장에서 더 이상 부정적 레포트 나오는 거 막고 공매도 치는 거 시장 주도적 공매도 치는 것도 자율적으로 맞게 만들고 정말 공매도 금지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